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201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할 텐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절대평가라고 쉬울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상위권은 실수를 줄이는 것, 중위권은 빈칸 추론, 간접 쓰기 등 고난도 유형을 맞춰서 등급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어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 어휘 암기와 영어 문제 푸는 방식부터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입시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2018학년도 입시도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발빠른 입시 정보와 풍부한 입시 지도 경험으로 보석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 멘토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까지는 마음 편히 노시고 이제 설 끝난 다음에는 좀 생기부 점검이나 새학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섬세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서 설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까지 이제 제가 있는 학교는 보충 수업, 즉 방과후 학습이라고 하죠. 이것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개학 이제 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학하면 곧바로 졸업식 거치고 이제 종업식에서 학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마감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점검을 해서 정성을 들인 만큼 학생분은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보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잘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쾌하고 힘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UA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이신 백승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UA 중앙교육평가연구소 백승한입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연휴가 길다 보면 이제 많이 마음을 놓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히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연휴가 끝난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끊기지 않도록 절제하는 습관을 좀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교육력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게임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0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소신, 적극성, 전문가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서울시립대 컴퓨터 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게임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학생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소프트웨어나 게임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어떤 게임에 관심이 많고 혹시 그걸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야는 가상현실 같은 이렇게 체험 쪽 게임을 관심이 많고요. 네.
원래 교사를 꿈꾸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보다가 IT 분야를 교육 분야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쪽으로 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아까 하는 고민 오늘 상담 잘 받아보시면 아마 그 고민이 조금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리 그 학생의 그 진로 부분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네. 아주 이제 분명합니다. 그 1학년 때부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그런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이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아주 적절한 활동, 아주 열정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이끌어온 그런 점도 상당히 눈여겨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학생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진로가 확고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학생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이제 판단의 기준이 역시 이제 정량화되어 있는 기준 이제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내신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좀 이제 우위에 있어요. 뭐 3.02하고 모의고사가 이제 3.24니까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학생부 전형에서도 3.02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교과 성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근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니까요. 과연 내신에서 수학, 과학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내신에서는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 두 과목 다 2점대 성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뭐 이런 정도 된다면 우리 학생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 자질이나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실한 검증이 바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수능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작년 11월 달에 3등급인데요. 뭐 등급으로 보면 그렇게 우수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100분위가 이제 88%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에 뭐 그저 한 1, 2% 정도 부족하다고 볼까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수학 성적도 상당히 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토양은 돼 있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제에 관한 부분을 또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두 과목 정도에서 한 5등급이 나옵니다. 이제 수학하고 국어가 합이 현재까지 5등급 정도 나오니까 뭐 이 정도라면 서울의 중위권 대학의 수능 체제를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봐서 논술 전형은 이제 두 번째 전형으로 추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을 세 번째에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수능이 그렇게 우리 학생이 이제 뒤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겠지만은 탕구 영역만 보완한다면 나름대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시 전형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유리한 전형 3순위로 정시 전형을 꼽아주셨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이제 11월 전국연합 성적인데요. 국어 성적이 이제 2등급입니다. 100분위가 이제 89.03%니까요. 거의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2등급이니까 좀 낮은 2등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이긴 한데 2등급에 가까운 지금 100분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네.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니까요. 뭐 3등급, 4등급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구 성적이 좀 아쉽습니다. 생명과학 1위 67.19%의 4등급, 지구과학 1위 34.15의 이제 6등급 많이 낮지요. 그래서
그래서 등급 평균은 3.25 등급이고요. 어떤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보면요. 9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에서 2등급이니까요. 뭐 유지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제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에서 3등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요. 등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변화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조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 같은 경우는 국어는 유지하고는 있고 다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9월 달에 100분위가 69.37인데 11월 달에 87.6%니까요. 무려 20% 정도 가까이 이렇게 향상이 됐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우리 학생의 어떤 그 학업에 대한 어떤 탄력은 지금 많이 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탐구 과목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탐구 과목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로 중심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는 탐구를 좀 덜 챙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네. 국영수 이제 도국 과목 중심으로 해서 1,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공부를 해주고 탐구 과목은 3학년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등급이 6등급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잘 좀 배분을 해서 이제는 탐구 과목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학생 생각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방학 때 잘 이용해서 좀 네. 다져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점수로 가능한 정시 지원 대학과 모의고사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학생이 이제 정확하게 봐야 본인의 현재 위치를 알고 어떤 네. 전형을 준비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데 표준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봤는데 네. 한 112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800점 만점에 합산을 해보면 469점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 2점이나 2, 3점 정도 이런 그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점수로 정시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이 정도는 508점 정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39점 정도 이렇게 이제 부족한 거죠. 네. 경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여기는 이제 503점 정도가 필요한데 역시 이제 34점 정도 부족합니다. 서울시립대 컴퓨터 과학부 497점 정도 필요한데 여기는 28점 정도 부족하고요. 건국대 소프트웨어 학과 여기는 이제 486점인데 17점 정도 부족하고요. 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 전공인데요. 여기는 이제 484점에 15점 정도 부족합니다. 제가 계속 부족하다고만 말씀드려서 지금 참 사실 죄송하고요. 이제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인데요. 여기는 이제 486점인데요. 여기도 이제 17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또 이 학과 자체가 자연계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학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점수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10점 이상 뭐 많은 점수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정확하게 정시에서는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시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우리 학생한테 좀 싫은 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역시 탐구가 문제입니다. 이게 네. 지금 이제 영어 절대 평가가 되면서 전에는 탐구가 비중이 한 20% 됐는데 영어에 가감점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30%까지 올라가고요. 영어도 15% 정도 이제 반영 비율하면 이제 탐구도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탐구를 거의 버린 듯이라는 느낌도 들고 영어도 좀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학생한테 이제 맨날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국수형 다진 다음에 탐구한다는데요. 탐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진 다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탐구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학생이고요. 국어가 3등급, 수학 2.55등급이고요. 영어 3.5등급, 과학 2.88등급. 수학, 과학 성적이 국어, 영어 성적보다 이제 상향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평균 3.02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기별 추이를 볼 텐데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4등급, 3등급, 3등급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학은 2등급에서 2.5등급, 3등급 역시 이제 하락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네. 국영수 도국 과목이 이제 하락세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우리 학생 내신 관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애도 많이 쓸 텐데 학기가 진행될수록 물론 뭐 큰 폭은 아니긴 하지만은 내신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이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준비했는데 자꾸 떨어진 것만 같아요.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신경 쓰다 보니까 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속상하지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해야 될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기가 올라갈수록 조금이라도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좋은 그 모습인데 그러게요. 이제 일단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네. 3학년 1학기 성적에서 우리 학생이 뭔가 좀 변화돼서 이제 올라간다라면은 지금까지 어떤 하락세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3.02인데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3학년 1학기만 조금 우리 학생이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활동, 수상경력입니다. 대부분 다 맑음으로 주셨는데요. 이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맑음이 많았고 이제 비는 없었습니다. 네. 흐름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맑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에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이런 역할들 많이 맡았었고요. 또 이제 그부들 간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내용들이 써 있었고요. 또 학교 축제 같은 데에서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죠. 이제 학교 홍보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했었다는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 13권, 2학년 때 20권. 과목별로 아주 다양한 독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본인이 진로하고 연관된 독서도 꽤 있었고요. 이런 부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느낀 부분은 좋지만은 그 책을 통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또는 이것들을 통해서 대학에 가서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비판적 논거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 이건 조금 아쉬웠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에서는 진로 뭐 탐구라든지 진로 체험이라든지 또 진로 체험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참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 정보 부분에서의 어떤 진로 활동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제 기록된다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동아리 활동은 뭐 자신의 진로하고 관련된 교육 동아리에서 이제 교육 융합 동아리죠.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탐구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봤던 부분은 봉사활동인데요. 1학년 때 37시간, 2학년 때 40시간, 뭐 시간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1학년 때 봉사활동의 그 특기사항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미 있게 본인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록이 빠졌다라는 것들은 어떤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에서 총 11건의 수상 경력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인 컴퓨터 정보 이런 분야에 대한 수상 실적이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점이죠. 이런 쪽에 수상 실적이 조금 이렇게 몇 건 있었으면 상당히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쉬웠다. 단 우리 학생이 다른 학생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분야에서 자격증을 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다른 학생들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요거는 아마 대학에서도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 비교과를 보니까 좀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뭐 1지망은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고요. 2지망은 이제 경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3지망은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인데 저는 2지망 경희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경희대를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1지망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을 했는데 네.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신 성적도 안 보고 그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에 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4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학생의 학생부 기록에서 이제 그 수상 경력하고 또 봉사 활동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경희대학에서 추구하는 그 창의적 인재, 즉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학생인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경희대에 대해서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8명이고요. 경쟁률은 이제 2017학년도에 11.53대 1이었습니다. 1단계 3배수인데요.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이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인재상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보는데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요런 3가지네요. 요 3가지인데 이 중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인에 아주 적합한 그런 학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학과 과학적 재능, 또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문간 경계를 가로지으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적인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 자, 그런 학생이라고 경희대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창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아마 여기에 이제 적합한 학생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신설학과고요. 그런 그 학과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 자체는 지금 이제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만 유사한 학과였던 경희대의 디지털 콘텐츠 학과의 학생부 평균입니다.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균이 2.29였기 때문에 뭐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성적만 조금 더 올리고 비교과를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을 높인다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추천 전형 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건국대 소프트웨어 KU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여기 이제 13명 뽑고요. 2017학년대 6.62대 1이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전형 방법이 교과 성적이 좀 들어갑니다. 이 교과 40%에 서류 60이니까요.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어렵겠죠. 수능 최저 없고요. 평가 요소는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나 또는 이제 발전 가능성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만 조금 더 올린다라면은 내신 2.5등급 정도까지만 올라가 준다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여기에 이제 그 학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다 내신 등급을 좀 향상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학생부의 방향을 잘 잡도록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우선 건국대 소프트웨어 KU 학교 추천 전형과 관련해서요. 이 학과에 이제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할 때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은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을 이제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수학도 2등급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3등급, 과학 2등급인데요. 뭐 수학하고 과학은 이미 2등급대에 있으니까요. 국어하고 영어를 어떻게 이제 향상시키느냐가 아마 이제 큰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비교과에서는요, 수상에서는 3학년 1학기 때도 우리 학생이 좀 관심을 갖고 컴퓨터라든지 정보 분야에서 좀 수상 실적을 한 2건 정도만 이렇게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고요. 자율활동은 역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는데 네. 본인의 진로하고 좀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아리는 구체적인 주제를 놓고 한번 탐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봉사는 2월까지 2학년 봉사활동이 가능하니까 봉사활동 시수를 조금 더 늘려주고요. 진로는 진로에 맞는 활동하고 그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주고 독서는 진로 관련 독서를 조금 더 3학년 1학기에도 강화를 해주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해주는 부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아마 고민 많을 겁니다. 내신도 좀 떨어지고 있고 모의고사 성적도 이제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제 전체적인 풀을 보면 우리 학생이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형을 넓힌다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좀 잘 하시고 내신 관리 물론 힘든 건 알지만 관리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형을 좀 조합해서 하다 보면 합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도 좀 하시고요. 너무 한쪽 전형에 몰아서 하시지 않았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제 생기부 강점하고 고쳐나갈 점 이해하면서 네. 대학 원서 쓸 때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겨울방학 동안 잘 마무리하면서 관리해 나가면 좋겠고요. 고3 생활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